다이어트약 꼭 알고 드세요. 안녕하세요. 시우미 가정의학과 의원 박재선 원장입니다. 본격적인 다이어트의 계절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몸매 관리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위해 다이어트 약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약은 식단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며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과정 중에 약물의 보조적 도움을 받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 약을 복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표적인 식욕 억제제인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마진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마진돌은 아드레날린성 자극을 통해서 식욕을 억제하고 대사를 증진시켜 체중을 감량하도록 하는 약물인데요. 이 세 가지 약물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경성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흥분,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 불면증, 불안감 등이 대표적인 부작용이죠. 그래서 우울장애, 불안장애 계열 정신과 질환을 가진 분들은 다른 비만약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심혈관 계통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복용 시 고혈압, 부정맥, 동맥경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심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다른 비만약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토피라메이트인데요. 다이어트약 처방에 간혹 토피라메이트 제제가 포함되기도 하는데요. 토피라메이트는 원래 항간질, 편두통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환자가 치료를 위해 토피라메이트를 오래 복용하면 부작용으로 체중이 줄어드는 게 관찰이 되었지만 단독 제제로는 아직까지는 비만 치료제로는 허가받지 못한 약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주 처방되고 있죠. 토피라메이트와 아까 말씀드린 펜터민의 복합제도 비만약으로 출시되어서 쓰이고 있는데요. 토피라메이트는 사실 부작용이 상당한 편입니다. 토피라메이트를 드시는 분들은 손가락, 발가락 저린 느낌을 때때로 호소를 하는데요. 이러한 증상은 드시다 보면 없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 외에 우울증, 기억장애, 불안, 생리불순이 올 수 있고 드물게는 시야 결손이라든지 녹내장, 자살 위험 증가, 부정맥 등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 펜터민 등과 마찬가지로 정신과적 질환, 녹내장을 가진 분들은 다른 비만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도 다른 비만약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폭식 경향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 약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전문의와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만 치료가 목적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용량을 처방하긴 하지만 복용 후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고 처방한 용량과 복용법을 꼭 지켜야 해요. 세 번째로는 플루옥세틴입니다. 플루옥세틴은 본래 우울증, 강박장애, 기타 정신건강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로 특히 폭식장애 및 폭식증의 치료약으로서 효과가 있어서 비만 환자들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고민할 수 있죠. 플루옥세틴의 부작용으로는 대표적으로는 위장장애가 있는데요. 메스꺼움, 구토, 설사, 소화불량 등의 위장장애와 간기능 저하, 수면 문제 등이 생길 수는 있으나 부작용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무난한 약에 속합니다. 그래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죠? 네 번째로는 지방 흡수 억제제입니다. 지방 흡수 억제제도 가장 많이 쓰이는 비만 치료약 중 하나죠. 대표적인 지방 흡수 억제제 중 하나인 올리엣은 소화기 효소인 지방 분해 효소 리파제의 작용을 억제해서 식사로 섭취한 지방의 일부 흡수를 방해하는 효능을 가진 약물인데요. 식욕 억제 효과는 없어요. 하지만 보조적으로 쓰일 수 있는 유용한 비만약입니다. 예를 들면 피할 수 없는 기름진 회식날 너무 많이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날 딱 복용을 하면 당일날 효과를 바로 볼 수는 있어요. 매일 드셔도 되지만 이 약 역시 주의해야 할 부작용은 있습니다. 바로 장 트러블인데요. 대표적으로 복부 팽만감, 복부 통증, 배변 급박, 기름진 변, 실제로 주황색 기름이 둥둥 뜨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변실금 등이 있을 수가 있으며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소량 드셔보시고 복용할 만한 약인지 판단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또한 지방흡수 억제제로 인해 장기간 지속을 복용할 경우에는 지방이 흡수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영양소들이 비타민 A, D, E, K인데요. 이런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핍 위험이 커질 수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싹센다를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싹센다는 GLP-1이라는 호르몬과 유사한 물질인 리라글루타이드라는 성분을 복부에 주사함으로써 효과를 내는데요. 이 호르몬의 역할은 식욕 억제 효과와 빠른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식사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다이어트 효과를 내는 약이에요. 다른 비만 약들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당뇨약으로도 개발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만 12세 이상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청소년기 비만에도 쓰기 좋은 안전성이 장점인 약인데요. 단점은 위장장애가 초기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메스꺼움, 구토, 설사나 변비가 올 수 있고 그 외에도 담낭 이상, 두통, 어지러움, 피로감 등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수질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갑상선 수질암 병력이 있는 분들은 절대 쓰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담낭 질환이 있었던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욕 억제제, 지방 흡수 억제제 등 다이어트 약마다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모두 다르고 증상도 다양합니다. 다이어트와 관련된 모든 약물은 처방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사용돼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올바른 용량으로 복용하셔서 다이어트의 효과를 높이고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